이번 시간부터는 3장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클리드 벡터 공간은 사실상 내용이 미분적 분학 책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99%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미적 분학 영상에 11장 1절부터 11장 2절 11장의 분학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간략하게 좀 압축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 하나 보기 전에 벡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먼저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것을 수학자들이 가져와서 수학적인 어떤 구조를 갖춰주게 한 것이 이제 벡터의 원래 기원이었는데, 벡터라는 것은 처음에 이런 거죠.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점, 여기를 A라고 해보죠. 시점, 점 A를 시점이라고, 점 B를 종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벡터를 생각하기 전에는 점 두 개를 생각을 했죠. 이제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점에 도달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두 개의 점의 이제 관점에서, 두 개의 점의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향,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 방향과 크기, 얼마만큼 간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방향과 크기의 개념,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벡터가 출현하게 된 이제 배경인 거죠. 이제 미적분학 영상을 시청을 하셨으니 이제 바로 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를 빨간색으로 해보죠. 이제 정의, 첫 번째 정의가 있는데 뭐냐면 두 벡터가 동등하다, 두 벡터가 같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크기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는 동등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합리적이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걸 정의하냐면 0벡터를 정의하는데, 0벡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 0 또는 0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또 뭐 어떤 다른 책에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저희 교재에서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동일한 벡터를 0벡터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가 뭐냐면 주어진 벡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이 벡터, 이런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래 이 벡터와 크기가 같고, 정확하게 같고, 하지만 방향이 반대, 이렇게 벡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정의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자,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정리, 벡터의 연산에 대한 정리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v 벡터와 u 벡터가 두 가지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 벡터는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한 것 같다. 두 번째,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한 거에 또 다른 w 벡터를 더한 것은 v 벡터와 w 벡터를 더한 다음에 u 벡터를 더해도 된다. 같다. 사실 이거는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 하고, 덧셈에 대한이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 u 벡터가 이제 벡터의 덧셈뿐만 아니라 벡터의 뺄셈을 하는데, u 벡터 빼기 v 벡터라는 것은 v 벡터를 뺀다라는 생각은 마이너스 v 벡터, 그 v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한 거랑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벡터의 스칼라배, 실수배를 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크기가 원래 v 벡터의 k배가 되고, 그러니까 벡터의 화살표 길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 길이의 k배만큼을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게 되고, 방향은 원래 동일한 경우, 근데 단 k가 양수일 때, 또는 크기가 v 벡터의 k배이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가 음수면 이렇게 되죠. 이 네 가지는 미분적 분학 영상에도 이제 증명을 다 했지만, 보통 벡터의 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 또는 뭐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미분적 분학 이 영상에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성질은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영상을 보셨으면.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보실 거냐면, 미분적 분학에서는 이제 2차원 벡터, 실제로 이제 R2에서의 벡터, 또는 3차원에서 벡터, R3에서 벡터, 이런 걸 봤는데, 선형대수에서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n차원 벡터까지 보게 됩니다. n차원 벡터. 자, 2차원에서 이 위치 벡터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점이 v1, v2고, 이제 위치 벡터는 변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와 다르게 시점을 원점으로 다 옮긴 게 위치 벡터라고 하죠.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미분적 분학에서는 기호를 보통 좌표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를 사용을 했었는데, 선형대수에서는 그냥 v1, v2 이렇게 좌표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게 2차원에서 벡터의 표시고요. 3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이거를 예를 들어 v 벡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기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여기가 v1, v2, v3일 때 요 종점이 v1, v2, v3가 된다고 한다면, 이 v 벡터의 위치 벡터는 v1, v2, v3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2차원, 3차원이고, 그러면 n차원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 n차원은 RN에서 일반적인 벡터는 n개의 순서쌍이겠죠. 이제 v1, v2, v3에서 vn까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2차원에서는
두 개의 순서상, 3차원에서는 3개의 순서상, n차원에서는 n개의 순서상 이렇게 되고요. 2차원에서 0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0벡터는 0, 0, 3차원 R3에서 0벡터는 0, 0, 0이 되겠죠. 그러면 n차원에서 0벡터는 0이 n개, 이게 바로 0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를 처음 배울 때 변이 벡터를 가지고 벡터의 뭐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거를 증명하고 보여줄 때 저희가 삼각형 법칙이나 평행사변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하고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말고 이제 변이 벡터가 아니라 위치 벡터, 좀 전에 이렇게 종점에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의 좌표를 가지고 좌표로 표현이 되는 이런 위치 벡터 몇 콤마 몇 이렇게 표현되는 위치 벡터를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위치 벡터를 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 몇 배, 실수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거는 벡터의 끼리 합은 뭐 x 성분끼리 합이고 y 성분끼리 합이고 뭐 그런 거고, 실수배는 x, y 지성분에 모두 k배를 하고 이런 걸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죠. 자, 저희가 위치 벡터를 가지고 벡터끼리의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분적 분학 영상에서 다 해봤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켜보는 겁니다. 우선 v 벡터를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p인 벡터를 v 벡터라 하면 v 벡터는 x1, y1이 되고 u 벡터는 마찬가지 위치 벡터고 종점이 x2,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v 벡터와 u 벡터를 더한 거는 평행사변형 법칙에 따라서 u 벡터와 평행한 벡터를 그리고 여기에 v 벡터와 평행한 벡터를 그려서 이 벡터 v 플러스 u 벡터가 되겠죠. 그죠? 평행사변형 법칙에 따라서. 근데 요거를 잘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PQ 이 점을 R점이라고 하면 U 더하기 V 벡터는 OR 벡터가 되는 것이고, OR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여기까지가 바로 x2고 여기까지가 요 길이가 바로 x1이죠. 그죠? x1. 왜냐하면 여기서 x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1이니까 그대로 옮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R점의 x좌표는 x1 더하기 x2가 되고, 길이는 y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제 v 벡터 y좌표죠. 그죠? y1이죠. 그죠? 결국 그래서 R점 아래 y좌표는 y1 더하기 y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기 시작하면 벡터의 합은 성분끼리 합하는 게 되죠. 이렇게 또 벡터의 차도 간단하게 됩니다. PQ 벡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차죠. 자, PQ 벡터는 P에서 Q 이렇게 가는 벡터이고요. 그것은 U 벡터에다가 지금 시점이 P고 종점이 Q니까 마이너스 V 벡터에다가 U 벡터를 더한 것이죠. 그죠? 마이너스 V 벡터에다가 U 벡터를 더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V 벡터는 V 벡터와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이 되겠죠.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리고 U 벡터는 x2, y2가 되어서
결국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v 벡터는 op 벡터의 마이너스라고도 쓸 수 있고, 그죠? u 벡터는 oq 벡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차원에서 이런데, 그럼 n차원에서는 어떻게 위치 벡터를 가지고 n차원에서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 자, v 벡터를 Rn에서 n차원 벡터라고 하고요. vn이라고 하고, w 벡터를 w1, w2, wn인 벡터고 둘 다 Rn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v 벡터와 w 벡터가 같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모든 인덱스 i에 대해서 vi과 wi가 같을 때, 각각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같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같고, 그리고 n번째 성분은 n번째 성분이 다 같으면, 그러면 이 두 벡터가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v 벡터와 w 벡터를 더하는 거는 v1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n번째 성분끼리 더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은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2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위치 벡터 성질이 보이기 때문에 n차원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k벨 한번 해보죠. v 벡터의 k벨. k는 뭐 임의의 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실수를 v 벡터에 곱한다라는 것은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에서 정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kv1, kv2, kvn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똑같죠. 2차원, 3차원, n차원까지 그대로 같은 개념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를 뺀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벡터를 빼는 거는 마찬가지로 w 벡터에서 마이너스 v 벡터를 더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요. 이렇게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 성분끼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n차원 벡터에 대한 연산을 정의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연산을 정의하면 따라오는 여러가지 성질들이 그대로 있죠. 정리. 아마 2차원, 3차원에서 했던 그 연산들이 그대로 똑같이 n차원 벡터에서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u 벡터, 여기에 v 벡터, w 벡터가 모두 Rn에서의 벡터라고 한다면, 그리고 k와 m이라는 것은 임의의 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성질이 뭐가 있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여전히 똑같이 n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이 교환 법칙이 성립했던 그 증명과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n차원에서만 한다는 것밖에 그 차이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하고 w 벡터를 더한 것이나 v 벡터에다가 w 벡터를 먼저 더하고 u 벡터를 더한 것이나 같습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위에 0벡터를 잠깐 봤었죠. n개의 성분이 모두 0인 Rn의 0벡터를 더하면 그대로 u 벡터가 되겠죠. 사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u 벡터와 마이너스 u 벡터를 더한다는 거는 u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u 벡터인 거고, 이것은 또 교환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u 벡터에다가 u 벡터를 더한 것과 같죠. 근데 이것은 0벡터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 벡터와 또 v 벡터를 더한 거에 실수 k배를 하는 것은 분배 법칙이 성립돼서 kv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되고요. 일종의 실수에 관한 분배 법칙의 관점이죠. 근데 또 벡터에 관한 분배 법칙도 됩니다. 이렇게 k 더하기 m 실수끼리 더한 거에 벡터를 곱하면 벡터에 관한 분배 법칙, 벡터의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럽죠, 그죠? 그리고 또 실수의 곱에 관한 이런 식으로 결합 법칙도 KM을 먼저 곱하고 그걸 나중에 벡터 U에 곱한 이런 것도 성립을 하죠. 결합 법칙, 곱셈을 관한 결합 법칙. 또 어떤 U 벡터에 실수 1을 곱하면 그냥 성분에 다 똑같은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U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일종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 역할도 하는 거죠. 1이라는 항등원, 곱셈에 관한 항등원. 그러니까 덧셈에 관한 항등원도 있고 곱셈에 관한 항등원 이런 역할이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전체가 실수의 연산과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게 2차원이건 3차원이건 n차원에서조차도 모든 벡터가 다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네요. 어떤 v벡터에 0을 곱한다는 거는, 실수 0을 곱한다는 거는 모든 성분에 0을 다 곱하니까 0, 0, 0, 0, 다 0이 n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0벡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0벡터에다가 임의의 실수를 k를 곱해보죠. 그래봤자 뭐가 될까요? 0벡터겠죠. 그죠? k를 모든 성분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실제로 다 0벡터가 됩니다. 0벡터가. 얘도 0벡터. 이런 식이죠. 자, 이래서 자연스럽게 거의 실수에서 성립하는 그런 것들이 벡터에서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형결합 또는 1차 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형결합은 밑에 정리를 한번 보시죠. 선형결합은 뭐냐면 W라는 새로운 벡터가 있는데 그게 기존의 V1, V2, VR 벡터, R개 벡터를 가지고 각각의 V1에는 K1배, V2에는 K2배, 이런 건 요 실수입니다. K1, K2는 스칼라죠. 그리고 VR도 스칼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V1부터 VR까지의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적당하게 해서 만들면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그 벡터가 W 벡터일 때 이 W를 V1, V2, VR 요것들의 선형결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K1, K2 이런 스칼라 값들을 선형결합의 개수다,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W 벡터를 해보죠. W 벡터가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 2, 3이라는 거는 이거는 1, 0, 0과
0,2,0과 0,0,3으로 이제 위에서 우리 덧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성분끼리 더하는 게 벡터의 덧셈이니까. 근데 요 벡터는 우리가 미적분에 배운 것처럼 표준 기저 벡터 I 벡터입니다. I 벡터. 그리고 요 벡터는 앞으로 스칼라 배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스칼라 배는 각각 성분에 곱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 자세히 살펴보면 J 벡터입니다. 표준 기저 벡터 J 벡터. 요거는 K 벡터죠. 3K 벡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W 벡터라는 것은 표준 기저 벡터인 I 벡터, J 벡터, K 벡터의 1차 결합입니다. 선형 결합. 그리고 여기 개수 1, 2, 3은 선형 결합의 개수들이죠. 개수. 자, 이런 식으로 한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 이런 개념이 선형 결합, 1차 결합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 절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벡터의 또 다른 기호, 또 다른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선형대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형대수는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최종 목표인 과목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행렬이라는 도구와 벡터라는 큰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행렬과 벡터가 개념이 정확하게 칼처럼 나누어지지 않고, 그 개념이 행렬이 벡터가 됐다가 벡터이 행렬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좀 전에 그 RN에서 벡터, 그러니까 V1, V2, Vn이라는 어떤 V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심표 구분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표 구분형. 근데 이 벡터를, 동일한 벡터를 마치 행렬인 것처럼, 그러니까 행이 하나밖에 없고 열만 이렇게 n 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벡터를 표현하는 게, 이거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사실은 1이 생략된 거죠. 1행으로 나타낸 행렬이라는 의미로 이 벡터를 행렬, 로우 매트릭스 형태의 벡터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 벡터를 세로로 주르륵 나열해서 1열, 사실 여기가 1이라는 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열 행렬, 열이 하나인 그런 형태의 행렬로 이런 벡터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AX는 B 하거나 AX 벡터는 B 벡터 할 때 사실 요게 열 행렬이었죠. 열 벡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그때는 이거를 열 벡터, 이런 것도 열 벡터라고 했죠. 그죠? B를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B1, B2 이런 식으로, Bn 이런 식으로 했고, X 벡터 또는 이제 B 행렬 또는 X 행렬을 X1, X2 이런 식으로 열 벡터식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벡터를 가로로 쪼르륵 하면 심표 구분형, 이런 식으로 행렬처럼 꺽쇠로 하면 행렬, 그리고 이제 열 벡터 아니면 열 행렬, 이런 식으로 같은 벡터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이것을 조작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